리츠 하면 되죠? 리츠? 네. 자, 이제 우리 지문 특강요. 자, 166페이지죠? 예, 검용 동원 방법.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 리츠. 리츠는 이 자체가 매년 한 문제 시험 나오죠. 일단 이제 가장 기본에 이 말 뜻 아셔야 돼요. 리츠는 이 말 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얼 이스테이트가 부동산이 부동산.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에서 그러니까 이 말 약자죠. 그래서 우리 그대로 번역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요 말 약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현재 부동산 투자할 건데 직접 투자하지 않고 결국 뭐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적 맥락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리츠란 말이 있으면요. 리츠 해설을 먼저 설립하겠죠. 그죠? 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여기서 부동산, 즉, 투자 대상이 누구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투자 해산이니까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그죠? 하는데, 이때 보니까 부동산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이외에 보니까 예, 부동산 관련돼 있는 대출 이런 데 분명히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항상 리츠에서 공시하죠. 현재 우리 회사가 원주시에서 보니까 대형 쇼핑몰을 만들 목적이다. 그래서 자금이 얼마 들어가니까 뭐 있습니까? 예, 들어가면 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어떻게 배분해 주겠다. 이런 미래에 있는 사항을 딱 공시해 준답니다. 해주는데 보니까 이때 공시하면서 동시에 뭐 주식을 딱 주식을 발행하면 만약 이게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본 뭐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사면 그거 가지고 뭐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관리 운영 등을 해서 뭐 있습니까?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배당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리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되 얘가 직접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죠. 간접적으로 분명히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좀 조심할 건요. 이 말하고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조금 넘어가세요. 자, 172페이지요. 예, 17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자, 나와 있는 게 주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 좀 조심할 건 조인트 벤처와 신디케이션 굳이 구분하지 말고 묶어서 같이 보시면 돼요. 묶어서 그냥 통째로 뭐 저기 있는 신디케이터를 생각하시고 어쨌든 둘 다 조인트 벤처전 또 신디케이션 둘 다 공통점이 뭐 있습니까? 지분 투자 방식이지만 이건 직접이에요.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뭐 있습니까? 리츠는 맨 밑에 있죠. 간접 투자 방식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이란 말과 간접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말 아닙니까?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 직접 얘가 투자하지 않고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걸 보통 간접 투자 방식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래 보시면서 이 리츠에서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죠. 이 세 가지 회사에 대한 제목은 좀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자기 관리, 두 번째 위탁 관리가 있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기업 구조 조정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있습니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이게 왜 이런 제목 자체를 사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벌써 답이 다 있으니까요. 이 자기 관리는 뭐냐? 얘가 주식을 발행해서 직접 얘가 관리한다는 자기 회사가. 그러면 이 회사 관리해서 반드시 그 회사 안에 보니까 직원도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나머지 어떤 건물 등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데 반대로 위탁 관리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주식은 발행했지만 얘가 또 다른 누구한테 맡긴다 말 뜻이고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돼 위탁이라는 말 뜻이. 그다음 기업 구조정이 약간 다른 거죠. 기업 구조정은 뭐냐 이 말 아닙니까?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이 돈 가지고 기업이 회생시킬 목적이다 보니까 약간은 앞에 있는 이 두 개와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얘들은 주로 뭐 철저하게 수익성 있는 곳만 투자하지만 얘는 좀 다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할 목적을 해서 만들어진 게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뭐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는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회사가 없으면 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이 주식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얘는 반드시 누가 관리합니까?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전체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지금부터 뭘 보는가 하면요, 우리 거기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166페이지요. 자, 제일 먼저 컨트롤 자체를 먼저 비교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회사 형태 보니까 자기 관리는 항상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반드시 회사의 실체였는데, 이걸 보통 설명할 때 뭐 있습니까? 명목회사란 말씀이 있어요. 명목회사. 명목회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말이 좀 바뀐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엔 좀 뭐 있습니까? 회사 설립할 때 인가를 받았지만 지금 좀 다른 거예요. 자기 관리만 인가받지만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네,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예, 세 번째 주식 분산인데요. 뭐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인 혼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만약 50% 이상 갖고 이거 갖고 있다. 이건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정 범위까지만 가지고 그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결국은 30%고 위탁 관리는 40 이상 갖지 못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그런 의무적 없습니다. 그런 특징 좀 아셔야 돼요. 또 주식 공모도 뭐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관리는 보니까 자본금의 30% 이상 공모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위탁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로 기업 구조조정은 절대 뭐 있습니까? 얘들은 그런 의무 조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이거예요. 자신들의 기업이 현재 목숨이 간당간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내일 뭐 있습니까? 이 파산 날까 말까 간당하고 있는데 빨리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야만 그 돈 가지고 기업을 회생시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런 제한을 두면요, 이 팔 수가 없어 결국은.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 결과 이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일정한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다음 자산 구성에서 자, 일단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반드시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유가증권 모두 할 수 있어요. 이때 부동산은 70%고 유가증권 10% 이상이죠. 근데 반대로 있죠. 오직 기업 구조조정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만 처분하다 보니까 얘들은 절대 뭐 있습니까? 유가증권 투자 못합니다. 그런 특징 아시고요. 일단 전문 인력은 예, 자기 관련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5명이에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회사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전문 인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자산관리에서는 반드시 5명 이상 필요하답니다. 자, 그래 보시고 배당금은 결국은 의무적으로 90% 이상 배당이 되어 있어요. 다만 위탁관리는 초과 배당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현물 출자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최저자본금 충족 후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은 우리 뭐 있습니까? 자기 관리는 옛날에는 뭐 있습니까? 10억이 했던 게 지금 5억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위탁과 기업 구조정은 결국은 과거에 5억이었던 게 3억으로 바뀐 거죠. 바뀐 내용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 인가 후에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최저 자본금 변화 없습니다. 자기 관리 70억, 위탁과 기업 구조는 50억이 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금 차입은 뭐 있습니까? 최대 10배까지 가능하다 보시고요. 자, 이거 봤으면 밑에 있는 이제 법 조문 가지고 가보자고요. 자, 2조에 우리 거기 있는 박스 안에 가가 자기 관리죠. 얘는 무조건 나오는 뭘 보는가 하면 임직원을 상근을 둔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기 관리에서는 나머지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절대 임직원 등을 상근을 둘 수 없습니다. 왜?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있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현재 본점이 회사에 대한 실체 있습니까? 없으면 지점 실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은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게. 자, 일단 고려보시고요. 그 다음 우측 가보고 6조 가보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요. 자기관리는 뭐 있습니까? 설립자본금 5억이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는 뭐 있습니까? 3억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다음 10조 최저자본금은 중요한 건 영업인가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날짜 아셔야 돼. 6개월이 지난 후에 자기관리 70억, 위탁관리 기업 구조는 50억이죠. 자, 그 다음에 8조의 2가입니다. 8조의 2는 중요한 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둘째 줄 인가를 신청한 인가 받아야 돼요. 반대급부로 9조의 2가입니다.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는 뭐 있습니까? 둘째 줄 끝에 등록해야 한다. 절대 이제 좀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등록상이지 인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업무에서 나 있는데 우리 위탁관리하고 그다음 기업 구조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하지 못한 업무가 딱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갈로 속에 있는 그거요. 그러니까 갈로 속에 뭐 있으면 은행 예치 업무는 할 수가 없다. 그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행 예치 업무는 할 수 없다.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는. 자, 그 다음에 주식 공모요. 주식 공모는 반드시 핵심은 발행은 2년 이내입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2년 이내 발행하되 30% 이상 뭐 있습니까? 청약 제공해야 된다. 다만 기업 구조정은 이런 의무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자, 잠시 이 말이 맞을까 한번 봐보자고요. 자, 저기 어디 있는가 하면 예, 170페이지 뭐 있습니까? 예, 170페이지 26번요. 26번. 그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상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응? 아니 분명히 뭐 있습니까? 우리 앞에 뭐라 했습니까? 30% 이상 공모해야 된다. 이게 상장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상장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뭐라 했어? 기업 구조 조정은 그런 의무 조항이 없단 말에는 뭐 있으면 상장하지 않아도 된다 말 뜻이고요. 그걸 이렇게 번역한다고. 됐죠? 자, 다시 앞에요. 자, 앞에 뭐 있습니까? 15조 갑니다. 주식 분산으로, 주식 분산. 자, 주식 분산은 자기 관리는 뭐 있습니까? 30% 이내 이상 할 수 없고, 위탁 관리도 뭐 있습니까? 40 이상 못 합니다. 근데 다만 기업 구조정은 이런 의무 조항이 없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혼자서 100%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보니까 중요한 건 1항이죠. 인가를 받고 최저자본금, 핵심 최저자본금이죠. 이상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조의 3 갑니다. 자산관리회사인데, 자, 조심할 건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건 등록사항이 아니라 인가. 자, 그럼 좀 정리하셔야 되죠? 우리 현재 뭐 있어 보니까 자기관리인가, 그 다음에 자산관리인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등록,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 현재 뭐 있습니까? 자본금 70억 이상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뭐 있습니까? 5명 이상 상건할 것. 이 말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겠다죠? 넘어가시면서 23조 보니까 투자자문회사가 있어요. 자, 얘는 현재
그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데 반드시 자문에서는 목적이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지 절대 이 말 뜻이 뭐 있습니까? 투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문과 평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항 가볼게요. 자, 얘도 현재 뭐 있습니까? 등록입니까? 인가입니까? 등록. 그죠? 다음에 1항에 따라서 등록하려는 자는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자본금 5억 이상입니다. 근데 전문 인력은 3명 이상 상관 둘 것. 자, 이제 정리할게. 요거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자산관리회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요, 먼저 요거부터 하자고. 인가인지 등록인지부터 합니다. 자, 다시 회사 실체부터 할게. 자, 이걸 회사 실체, 위탁 기업은 없죠, 그죠? 여기 있는 자산관리는 투자자문회사는요, 있어야 되죠, 그죠? 전문 인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인가의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도 네, 기업 구증 등록입니다. 자산관리는요, 인가. 자문회사는 등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예외인데요. 실제 보면 뭐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으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건 인가상에 있으니까 인가. 근데 이때 보니까 자본금이 얼마 필요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설립자본금. 이게 설립자본금이에요. 자기관리 얼마? 5억이죠? 얘는 뭐 있습니까? 3억. 요거 얼마요? 70억. 요거 얼마요? 5억. 그러니까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이에요. 얘는 그것만 있으면 돼. 근데 나머지 6개월 경과된 후에 최저 자본금이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으니까 70억. 요놈은 둘 다 50억이죠. 자, 딱 금액 보시면서 좀 느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으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 들어가시라 이렇게. 자, 그 다음요. 또 볼 게 뭐인가 하면요. 전문 인력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전문 인력. 지금 쓰고 있는 전문 인력은 이 분야에 5년 이상 뭐 있습니까? 경력 있는 자입니다. 이 경력 있는 자는 누구냐? 딱 2명이에요. 공인중개사 또는 간평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간평사가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사람이 돼서 전문 인력이 얘는 5명이지.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럼 자산관리 단지에도 뭐 있습니까? 여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에 있는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뭐 있습니까? 5명이라고. 투자 자문에서는요, 사실은 이건 3명이죠. 이런 자문에서는 사실 크게 이 회사가 클 필요 없거든요. 실제 자문에서 하면요, 꼭 필요한 진짜 최소한 뭐 있으면 책상이 필요한 게 몇 개냐? 3개. 그러니까 책상 3개만 있으면 인간이 준다. 저기 등록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사이즈가 클 필요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투자 자금은 적게도 하지 없다고요. 단지에도 얘들 해주는 업무가 뭐 있습니까? 운영 등을 하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 그냥 자문과 평가 겸 해준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하시면 대충 어떤 금액 자체는 정리될 거야 아마. 자,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으로 가면 처분 제한. 자, 1항 보니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부동산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시행령 가보기에 써놨습니다. 시행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뭐 있습니까? 예,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1년 이내 처분 못한답니다. 이건 주택이든 비주택 모든 물건 마찬가지예요. 왜 1년 이내 처분 못합니까? 우리 분명히 투자해서 이건 투기회사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 차이 뭐 있습니까? 운영할 의사가 있냐면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1년 이내 처분 못합니다. 그러나 기업 구조상 그런 의무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즉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조요. 25조 보니까 예,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매기 말에 현재 총재는 80% 이상인데 그 뒷말을 잘 보셔야 돼. 만약에 부동산만 나오면 70%예요. 부동산만 나오면 70%인데 부동산 이외 다른 게 쭉 떨어져? 그러면 이때 80 이상 이하든 이만 하시라고요. 단 기업 구조조정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어디에만 합니까? 부동산에만 몇 프로 합니까? 70%지. 자, 그다음 28조. 요 배당 잘 보시는데 1항은 그냥 보편적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예, 90% 이상. 그다음에 둘째 줄 끝에 뭐 있어? 반드시 검전 배당이 검전 배당. 그런데 2항 갑니다. 2항 잘 보세요. 2항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다시 할게. 1항 보니 이 말이 아닙니까? 90% 이상 배당한다. 이 말은 남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항 보니까 자기 관리 한해서 2016년도까지는 뭐 있습니까? 50% 이상 배당할 수 있다. 이 말은 보다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남아있는 50% 이내에 있는 남아있는 뭐 있습니까? 이익 준비금은 적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그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90 이상은 절대 이익 준비금을 이 회사가 적립 못합니다. 못하지만 2016년까지 뭐 자기 관리는 예, 이익 준비금도 적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래 하시고 그다음에 사망본이 뭐 있습니까? 사망에 부동산 위탁 관리는 뭐 있습니까? 초과 배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둘째 줄 최대 10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요 말 하셔야 돼. 우리 여기에 중요한 투자 대상은요. 우리 이번에 법 좀 바뀌면서 숙박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숙박업에서 뭐 있습니까? 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면 관광 숙박업입니다. 관광 숙박업에도 예, 투자할 수 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이게 새로 이제 첨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없던 거예요. 없는 건데 이번에 법 좀 바뀌면서 뭐 있습니까? 관광 숙박업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시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은행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펀드는 주로 완성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규 개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참고로 있죠. 이거 아셔야 돼. 우리 펀드라는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뮤추얼 펀드하고 그 다음요 블라인드 펀드가 두 개 있어요. 있다고. 뮤추얼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요 물건 어느 회사에 얼마 투자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말 그대로 맹목적 펀드지, 그지? 이 말은 뭐냐? 투자 상품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만 있어. 보니까 우리 일반 펀드, 이 펀드요. 우리 펀드들도 뭐랍니까? 안정성의 30%, 위험성의 20%, 뭐에 몇 프로, 이것만 돼 있지. 어느 회사에 몇 프로 취한다 돼 있습니까? 펀드에? 없잖아요. 다만 이런 요건 맞춰준 거예요. 어디에 몇 프로 하는 거지. 특정해서 지정된 게 없다고. 이런 게 뭐냐? 이게 다른 블라인드 펀드예요. 뮤추얼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런 게 뭐냐? 이게 뮤추얼 펀드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주식이 있죠, 주식.
일반적인 주식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리츠죠? 주식이 뭐냐? 이게 뭐야? 이거라고. 근데 일반 펀드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펀드가.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 부동산 투자 신탁이란지 자본시장, 그 다음에 뭐 저기 있는 부동산 펀드는 주로 자, 해보세요. 우리 리츠 보니까 이미 완성된 건물로 투자지만 대출해준다 이 말은 뭐야? 부동산 관련돼 있는 건축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아파트 건설에서. 그러면 개발되는 부동산도 대출해준다는 거지.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미 건물 등을 완성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새로 어떤 건물 등을 짓는 곳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가보니까 투자회사란지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 대신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을 한다. 자, 여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얘가 자금 투자하지 하면 얘가 관리하죠.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펀드, 이게 펀드, 일반 펀드. 이것도 보통 뭐 있습니까? 내가 펀드에서 자금 투자하면 뭐 있습니까? 걔들이 관리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있는 2번에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자 대신에 투자자 자금을 부동산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뭐냐? 이게 리츠나 이게 펀드다.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간접 투자 방식이다 묻는 거지. 표현 자체가. 그죠? 직접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리츠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의 투자자도 뭐 있습니까?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잠시만 보죠. 원래 리츠가 맨 처음에 나왔던 궁극적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겁니다. 1970년, 80년 보니까요. 사람들은 부동산 치면 막대한 돈을 버는 다 알고 있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분은 절대 알지만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사람은 계속 부동산 투자에서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번화해서 만들어진 게 리츠입니다. 저 리츠는 주식이죠? 일반적으로 뭐 있습니까? 우리 보통 주식 한 개, 5천원짜리 액면, 50원짜리 보통 만원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원짜리 주식 한 개 있으면요, 얼마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있으면 어떤 기업에 있는 주식을 산단 말은 결국은 그 회사에 일정 지분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문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뭐 있습니까? 소액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관련돼 있는 주식을 삼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수익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있습니까? 주식을 통해서 소액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게 어디게? 리츠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요. 4번요. 4번은 보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리츠는 주로 주식이죠. 주식은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수익성 없는 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 주거형보다 수익성 부동산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한답니다. 자, 그리고 좀 보실 건 뭘 보는가 하면요. 5번과 7번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5번, 7번을. 자, 5번, 7번은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MBS, ABS, CMBS 채권과 서로 비교, 채권과. 그럼 채권은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는 거죠. 잠시 보세요. 여기 있는 자금을 투자받았던 이 사람은 부동산, 이게 채권, 부동산 등을 개발하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 올라가면 이 채권 샀던 투자자한테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간 1억이란 돈에다가 그다음에 이자만 주는 거지. 그죠? 이 가격이 올라갈 때 그만큼 배당금 더 돌려줍니까? 채권은? 아니죠. 부채니까. 반드시 원금과 이자만 꼭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리츠는 주식 아닙니까? 주식은
현재 이 지역이 보니까 부동산에 보니까 굉장히 개발돼서 집값이 엄청 폭등했어. 그 주가는요 올라가지. 그러니까 주가뿐만 아니라 그만큼 배당 이익도 취할 수 있어. 근데 반대가 그랬죠. 이 지역이 완전 이 주변 동네가 이제 폭락했어. 결국은 주가가 반토막 되겠지. 왜냐면 원금도 손실 볼 수가 있죠. 근데 채권은 반드시 약속한 날짜 원금까지 가져야 돼 있죠. 그게 뭐냐? 5번, 7번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회사 리츠라는 것은 다시 채권은 반드시 원금하고 이자만 가져가지만 그 반대가 뭐 있습니까? 리츠라는 주식은 더 높은 이익과 배당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반대가 이게 주식이 폭락하면 손실도 볼 수가 있다는 게 7번. 자, 됐죠? 이제 6번 갑니다. 리츠에서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뭔데? 어디 투자할 목적입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투자자 중에서 유동성 선언을 선언한 사람들은, 자, 여기까지요. 보세요. 여러분, 유동성은 금방금을, 이 원금을 원금 자금 회전입니다. 자금 회전시킬 목적은 내가 집을 사서 집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을 팔 때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치를 다 보통 한 2달 걸리죠. 근데 내가 주식을 샀어. 리츠라는 주식을 사면 바로 팔 수 있죠? 팔면 이틀, 3일에 들어오죠, 원금? 그러니까 훨씬 더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뭐 있습니까? 현물인 부동산보다 뭘 선호하겠습니까? 리츠 같은 이런 걸 훨씬 선호한다는 말 뜻이. 그게 뭐냐? 거기 있는 8번. 그럼 되겠죠? 부동산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된다 쓰겠다죠? 9번 가보겠습니다.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뭐 있습니까? 부동산 취득, 관리, 또 뭐 계량, 처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영해야 한다. 이 말은 뭔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모두 한다는 말 뜻이. 투자 리츠에서는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10번 갑니다. 뭐죠? 자문회사는 반드시 개발, 운영, 관리 등을 못하는 거지. 오직 뭐만? 자문과 평가 기능의 업무만 담당한답니다. 이런 거 충분히 장난칠 수 있어요. 11번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거기 있는 투자 리츠회사에 뭐 있습니까? 도입 목적과 또 뭐 정책 목표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리츠는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밑에 있는 저기 뭐 있습니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MBS는 채권 지분? MBS. 채권. 그죠? 주택 담보 채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뭐예요? 판단이 이렇게 하시라고. 현재 리츠라는 지분 주식을 냈잖아. 결국 그 반대면 부채에 대한 걸 저기 틀린 답이 나와 있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지당 채권 MBS 부인 채권. 이건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다시 기억번.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시켜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그만큼 공신력을 갖고 있다는 말 뜻이.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를 통해 구조조정 지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죠, 이거. 그죠?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투자 보고서를 공시 등을 통해서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요. 리얼번은 결국 이거 뭐 있습니까? MBS 채권 관련된 설명이라고.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 문제문으로 전부 지분으로 썼는데. 그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요. 11번. 투자에서는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꽤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요? 우리 항상 리츠 회사 관련된 회사는 민간 법인만 할 수 있지 국가는 절대 설립 못 한다는 거지. 상법이란 뭔데요? 상법 상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민간 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말뜻이 그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자 12번요. 주식을 투자한 자는 배당에 대한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이건 앞에 했던 거죠. 자 13번 갑니다. 13번 보니까 키워드. 임직원을 상근을 두고 이 키워드예요. 자기관리죠. 자 넘어갑니다. 14번요.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명목형 회사 또는 SPC 같은 말이에요. 실체 회사는 누구죠? 자기관리지. 자, 그 다음에 15번요. 위탁 관련 본점 이외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상관 임원을 둘 수가 없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있죠. 자기관리는 지점 설치할 수도 있고 직원 등도 둘 수가 있는 거죠. 구분하셔야 돼요. 6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문 인력 말했죠? 뭐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해당되는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상권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때 물어보자고. 자, 우리 전문 인력 5명이 자기관리? 5명이죠? 공인중개사만 5명 쓸 수 있어? 감정평가 5명 쓸 수 있어? 아, 우리 거기는 거기 법 조문이야. 해석해봐고. 이 말은 중개사만 5명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그죠? 그 의미를 아시라고. 과거에 그 문제 중개사법 시험 나온 적이 있어. 한 6년 전에. 응?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은 5명 전부 다 한쪽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17번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를 쭉 보시면서 키워드 찾아야 됩니다. 자, 첫째 줄 끝에 기업이 구조 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 여기 키워드잖아. 기업 구조 조정이지. 그 다음에 또 뒤에 핵심 나 있잖아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 존재한다. 회사 실체 없다는 거지. 네, 명목회사이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기관리 설립 자본금 5억. 19번 자기관리는 최저 자본금은 영업인가 6개월이 경과된 후에 70억. 그 다음에 20번 위탁관리 설립 자본금 3억.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50억. 그 다음에 21번요. 위탁관리는 주주 1인과 그 특별한 관계자는 발행 주식의 총 얼마? 40% 초과 수요 못하죠. 자기관리는요? 30. 그 다음 기업 구조조정은? 의무정 없죠. 네, 그래 하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22번 가볼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그 특별한 관계자는 발행 주식의 총 30% 초과하여 소유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3번요. 인가전에 현물 출자 신주 발행할 수가 없다. 그죠? 24번요. 개발 사업이란 것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신축 건물이나 그 밖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 말한다. 그럼 개발 사업은 부동산 개발 관련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요. 맞는 거요. 그 다음에 25번요. 자기관리는 잘 보시게 뒤에 볼게. 뭐 부동산만 나 있습니까? 다 나 있지. 그럼 몇 프로? 80.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러 가시라고. 그 다음에 26번 했고 27번 갑니다. 기업 구조조정 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서
법인세. 자, 보세요. 요거 좀 정리할게요. 보세요. 위탁 관리와 기업 보조 조정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인세가 면세가 된답니다. 근데 자기 관리는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건 좀 따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8번요. 반드시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만 합병하지 다른 회사 합병 못합니다. 그건 꼭 아셔야 돼요. 회사 아닌 회사하고는 합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9번. 29번 보시면서 뭘 보는가 하면요. 요 말과 아까 있던 11번에 박산이 있는 미연번. 11번에 박산이 미연번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같이. 자, 29번 가볼게.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등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까 있던 앞에 있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미연번이 있죠? 그죠? 공시 등을 통해 투자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요. 자, 원리자산 주식회사이며 그 상호는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31번. 자산관리회사는 자산 전문 인력 몇 명? 5명. 그 다음에 32번. 금융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저기 있는 자금 차입뿐만 아니라 뭐 있습니까? 뭐죠?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8페이지요. 29조. 사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 차입뿐만 아니라.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일단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